안녕하세요, 칼렌입니다. 오늘은 제가 에어컨을 좀 틀어놔서 소리가 좀 잡음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으실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음악도 드디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의 음악을 찾았어요. 예, 어제 그러니까 소리 들어갈까봐 에어컨도 안 켜고 막 뭐 원인이 뭘까 막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음악이 뭐 싫은 건 아닌데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그냥 제가 그래요. 예, 그렇고 무엇보다 더웠어요. 이게 더워서 막 계속 생각이 헛돌는 거를 스스로 느끼는데, 아무래도 실력이 안 되면 여건이라도 좋아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오늘은 에어컨을 좀 틀고 시작을 해봅니다. 큰일 났어요. 제가 더위를 그렇게 타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더위를 타는지. 아무래도 이게 그 중년의 그 현상인가 싶기도 하고 슬픕니다. 자, 오늘 막대 10입니다. 마지막 열정이에요. 네. 10이란 숫자는 재시작, 반복, 윤회가 대표적으로 뜻을 갖고 있지요. 무거운 책임감, 압박감, 마지막 고비, 고단함과 피곤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자, 카드를 보면요. 자, 볼게요. 와, 이거를 다 들고서는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어요. 예, 그죠? 어쩌면 좋을까요? 예, 그리고 너무 뭐랄까, 이 막대가 너무 많아서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집은 저 멀리 있거든요. 근데 이 막대를 잡고 가려니까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떨어뜨리지만 않아도 다행이겠죠. 예, 그 허리도 너무 이 각도를 이 정도의 짐을 들었다라는 건 이게, 이 타로 카드 보다 보면요, 의외로 힘든 포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그 변비통이라고 해야 되나? 이 어깨 있죠? 허리가 아파 보이지만 저는 어깨 아플 때 이 카드가 잘 나오더라고요. 예, 어깨 쪽에 조금 많이 막 결리고 아프고, 그래서 과도하게 좀 이게 뭐랄까, 일을 좀 오랜 시간 동안에 지속해서 한 자세를 취하고 막 그러면 요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보면은 막대십, 야, 이것도 장난 아니죠? 이건 더 심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예, 이걸 빨리 정리를 좀 해야 될 텐데, 예,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하려니 쉽지는 않겠죠? 예. 자, 이거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이게 아마 집인 것 같아요. 이게 아들이, 근데 아들치고 좀 나이가 많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근데 어쨌거나, 이 공간에서도 놓지를 못하고 계속 뭔가를 체크하고 왠지 긴장해서 막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편안해 보이진 않죠. 의자도 여기는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여기는 딱 정자를 허리 꼿꼿이 세우고서는 긴장을 안 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아빠와 아들이라고 한다 치더라도 그렇고요. 여기 발이 이렇게, 예, 발 모양 보이시나요? 앉아 있어도 옆에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편치만은 않은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저는 혼자서 약간은 상상한 게, 이 사람이 집인데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오신 것 같아요. 분신처럼. 그래서 뭐 앉아서 뭘 하긴 하는데 집에서 쉬려고 하는데도 일 생각에 편치가 않은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도 보이긴 하네요. 다음 스티펑크 덱의 이제 막대 10인데요. 오, 여긴 머리 썼어요. 예, 뭐랄까, 그 막대를
통 같은 거 가방 비슷하게 만들어서 우리나라는 지게가 있잖아요. 지게. 예, 지게로 해서 여기 스팀펑크는 좀 실용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제시를 한다거나 확실히 해석이 일반 타로하고 약간 다른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자, 이 사람은 이렇게 효과적으로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은 가서 바람 불고 막 예, 편치는 않아요. 그래도 막대 10은 역시 고단함은 있어요. 이 쓸쓸하게 바람 부는 것을 통과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다 정리를 하고 자겠죠. 그래서 오늘 막대 10 막대 10이에요. 이제 한 4일만 지나면 그 다음 요소로 들어갈 거예요. 오늘 불에 10 불에 10 역시 억압이라는 카드예요. 오슈제너로는 억압이라는 카드인데 자 읽어볼게요. 무의식 안으로 당신은 사회에서 거부당한 모든 쓰레기들을 던져넣는다. 하지만 기억하라. 당신이 거기에 무엇을 던져넣든지 그것은 당신의 손 안으로, 뼛속으로, 혈액 속으로, 심장 박동 속으로 들어가 더욱더 당신의 일부가 된다. 예. 억압을 통하여 마음은 분열된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부분은 의식이 되고 부인하는 부분은 무의식이 된다. 이 분열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분열은 억압 때문에 일어난다. 그리고 무의식 안으로 당신은 사회에서 거부당한 모든 쓰레기들을 던져넣는다. 하지만 기억하라. 당신이 거기에 무엇을 던져넣든지 그것은 당신의 손 안으로, 뼛속으로, 혈액 속으로, 심장 박동 속으로 들어가 더욱더 당신의 일부가 된다. 요즘 심리학자들은 거의 어머 어떻게 하지? 잠시만요. 광고가 나오네요. 이 음악에는. 요즘 심리학들 거의 80%의 질병이 감정을 억압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말한다. 가지각색의 심장쇠약은 순전히 심장에 엄청나게 많은 화를 억압해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토록 많은 증오는 심장에 해를 끼치게 된다. 왜 사람들은 그토록 억압하고 건강을 잃는가? 왜냐하면 사회는 당신에게 변형이 아닌 통제를 가르쳐 왔기 때문이다. 변형은 전혀 다른 길이다. 우선 첫째로 이것은 전혀 억제하는 것이 아니며 바로 그 반대의 것이다. 통제 속에서 당신은 억압한다. 변형 속에서 당신은 표현한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표현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다음번에 당신이 화가 나게 된다면 집 주위를 달려 7바퀴를 돌고 나무 아래 앉아서 지켜보라. 그 화는 어디로 가버렸는가? 당신은 이것을 억압하지 않았다. 당신은 이것을 통제하지 않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이것을 던지지도 않았다. 당신이 이것을 누군가에게 던진다면 다른 사람도 당신만큼 바보스럽고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사슬을 만들어낸다. 만약 당신이 어떤 것에게 혹은 깨달은 사람에게 이것을 던진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는 당신이 이것을 던지고 정화되어 해방되는 것을 도울 것이다. 하지만 당신처럼 무지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낸다면 그는 대받아칠 것이다. 그는 당신에게 더 화를 내거나 당신처럼 억압한다. 그때 사슬은 만들어진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그 다른 사람은 당신에게 화를 내고 적이 되어간다. 그렇네요. 맞아요. 우리는 제법 에어컨을 꺼야겠어요. 잘 참는다라고 하는데요. 그 참는다라는 것이 훌륭하지 않아요.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이라면. 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저도 언제부턴가는, 한 요 몇 년 전부턴가는, 저는 그렇지가 못한 성향이고 성격인데, 약간 그런 상황들을 스스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래서 명상이나 기도나 자기 그런 정화는 안 하면
안 돼요. 한 번 했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 대신 익숙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항상 습관적으로 배워서 정화하는 습관을 가지기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그게 습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관계성에서 그것들을 처리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제 그 부분을 어쩔 수 없이 통제하는 어떤 상황에 이렇게 좀 갇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그 서슬을 지금 던져 버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돈을 벌려면 회사를 다녀야 되고, 회사를 다닐 때 내 멋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참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거 참는 거가 아니라 참아야죠. 근데 억압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화가 나면, 뭐,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는 걸로 변형을 시키죠. 하지만 그게 변형이, 몸을 또 안 좋게 하니까, 그런 변형보다는 저는 아주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화장실 가서 잤어요. 잘 데가 없으니까. 예, 피곤한 거예요. 갑자기 뭔가 이렇게 억압되는 느낌이 들고, 화가 나고 억압되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 저도 모르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면 그냥 화장실 가서 그냥 변기에 앉아서 그냥 잤어요. 예. 그렇게 안 하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보호 장치라고 해야 되나? 예, 저에게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불편하고 화가 나면은 저도 모르게 그냥 저 나름대로의 변형을 준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현실을 살아가야 되고 피할 수만은 없으니까 그 안에서 나만의 그런 건강한 변형을 할 수 있는 그걸 어찌 보면 주의 환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거부터 조금 단둘이 한다고 그러죠. 좀 잘라낸다거나 정리를 한다거나. 그게 어찌 보면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나를 자꾸 통제하게 만들고 억압하게 만드는 그게 그 사람이 억압하게 만들고 통제하게 만든다라기보다는요. 그런 억압하고 통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요. 어느새 나도 그런 패턴이라든가 그런 어떤 에너지에 같이 묶이게 되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저를 얽매이고 통제시키게 만드는 그 느낌을 가진 인연들을 좀 작년에 많이 정리했어요. 정리하고 올해도 정리할 거예요. 예, 안 그래도 저는 지금 저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그랬었거든요. 근데 너무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아무리 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 생활에서까지 그런 그러니까 통제하는 그런 막 답답한 에너지에 차라리 그러니 무리해서 이렇게 차라리 일을 하겠습니다. 저 이게 더 즐거워요. 예, 오늘 루이스 해의 나를 치유하는 생각 볼까요? 오, 당신은 완전함 그 자체입니다. 하트 뿅뿅. 자기의 몸을 보며 내 엉덩이는 너무 펑퍼짐해, 내 코는 너무 납작해 라고 말하는 아기는 없습니다. 아기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태어났는지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랬을 텐데. 우리도 한때는 아기들처럼 자신의 완전함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완전성을 의심하게 되었고 좀 더 완벽한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통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남한테 보여지는 거 신경을 쓴다거나 그러면서 더 심하겠죠. 그러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노력을
여기 읽었는데 그쵸? 좀 더 완벽한 모습이 되게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하게 더 나은 존재가 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죠. 우리는 자신을 그저 받아들일 수 있을 뿐입니다. 결코 잘못된 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렇게 확언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성한 삶의 비전엔 가장 뛰어난 작품들이며 그렇게 어떤 모습일지라도 다 괜찮습니다. 나는 육신과 영혼을 모두 포함하여 나 자신에게 완벽히 만족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제대로 인지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 엄청난 저도 소용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저도 거쳤죠. 제가 이제 사주 상으로 관이라고 해요. 나를 이렇게 딱 어떤 그릇과 틀을 중요시하는 요소인데 그게 제가 되게 강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예, 되게 이제 거기다가 집안 분위기도 너무 이렇게 옆으로 놓을까요? 집안 분위기도 상당히 이제 엄격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절대 자유롭지 못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스스로를 올가맨다거나 막 내 자신한테 왜 그런 거 있잖아. 불평, 불만이라든가 자신감이 없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그러죠. 내 자신을 인정 안 하고 가소평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랑 멀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자꾸 나에게 뭔가 예,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나에게 불만을 가지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다 불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 일단 제 밴드에서 제 별명 있잖아요. 프로필 별명이 나부터 행복하게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되게 이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남을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거 불가능하다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당연히 남을 배려하고 살피고 뭐 이런 거는 기본으로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나도 내 스스로를 챙길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남을 뭐 배려한다?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그 사람은 원망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챙겨줄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다 각자 살기 바쁜데 누가 누굴 챙기겠어요. 물론 잠깐씩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스스로 돌보고 나를 사랑하는 거는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거를 한번 연습해 보세요.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분들이 고수들이라고 그러죠. 많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막대 10번에 막대를 먼저 칠하고 있어요. 열심히 나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거를 수확해서 어디다 어떻게 쓸 건지 빨리 가서 적어도 비라도 안 맞게 창고에라도 넣어놔야 되겠죠. 뭐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으나 누가 훔쳐가거나 하지 않게. 그래서 마무리, 일이라는 것이 참 마무리가 중요해요. 그죠? 저도 마무리가 약한 형에 좀 속해서 항상 좀 회피를 한다거나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왜냐면 머리가 아파요. 뭔가 하려면 예.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잘하려고 하는 데서 기인되기도 하고요. 누구한테 잘 뭐 칭찬받는 거는 둘째치고 이렇게 좀 하여튼 평가받는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제 스스로 제 자신을 봤을 때는 그래요. 예, 사람마다 이유가 다 다를 테니까 그쵸?
다 사람이 달라서 우리가 같은 날 태어나더라도 사주가 같아도 사실 다 각자의 기준 다르잖아요. 그래서 쌍둥이가 와도 보면요, 연애 기준도 완전 틀리고 예, 같을 수가 없어. 하물며 그죠? 쌍둥이도 그런데 예, 제가 쌍둥이 감명, 그러니까 쌍둥이 분들도 이제 상담을 좀 많이 한 편인데요. 보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제법 다른데 그게 그래서 사람은 정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가 확실히 닮아가고요. 많이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뭔가 낯선 느낌을 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좀 의심해봐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다른 사람이 생겼나? 이런 의심 말고요. 그런 의심 말고 우리가 너무 대화가 부족했었구나. 우리가 너무 우리 둘의 시간을 소홀히 했었구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여행을라도 아주 나들이 소풍이라도 계획을 해서라든가 아니면 근데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서로 집안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이런 얘기를 그걸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이거 고쳐야 되는데 우리 쉴 때 이거 고쳐 막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트이대로 나가서 그런 일거리가 안 보이는데, 응? 평소에도 이렇게 죽어라 일을 하는데, 응? 그때라도 좀 나가서 조금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것을 함께 보면서 느낌을 좀 주고받는 작업을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 느낌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이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지금은 뭐 예전에 이제 짝꿍이랑 홍대에 좀 살았었거든요. 홍대 쪽에 연남동 그쪽 동네 이제 살았었는데 상가가 매일 바뀌어요. 진짜 매일이라고 너무 과장이고 잘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이렇게 가게들이 뭐 이거 들어왔다 저거 들어왔다 막 그렇거든요. 그리고 특히 홍대 아예 메인스트리트 그쪽 말고 약간 좀 그 건너편으로 그 새로 생긴 어떤 거기 3번 출구 거기를 뭐 어디 집으로 해야 될지 하여튼 그쪽 동네는 또 새로 이렇게 조성이 되기도 해서요. 재밌는 가게가 제법 있었어요. 예, 임대료가 아무래도 조금 더 싸기도 하고 한참 그 개발될 쯤에는 정말 재밌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변했을 거예요. 저도 그쪽에 살다가 시끄러워졌고 게스트하우스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맨날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너무 시끄러워서 이제 이사를 오긴 했으나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쪽에다가 자리를 잡게 됐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거죠. 이제 그때는 좀 자주 밤이면 한 번씩 산책을 꼭 하면서 어떤 가게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하는지 재밌잖아요. 제가 또 옷을 좋아하니까 옷가게도 많이 구경하고 그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그래서 그 명상이란 게 우리가 그냥 가부좌 튼다거나 되게 불편하게 해야 되는 게 명상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진짜 명상은 그런 것 같아요. 관찰하고 바라보고 색깔이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그래서 막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넣었다. 그러니까 진짜 명상은요, 내 주변에 바뀌어가는 것들을 관찰해 보는 거. 우리 기 받으러 막 산에 가잖아요. 근데 꼭 산에 안 가더라도요, 내가 사는 주변에 참견하는 거 말고 오지랖이라고 그러죠. 그런 참견하는 거 말고요. 그냥 내 주변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나는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 자체가 명상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남들이 사는 모습도 보면서 대신 비교하지 말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이런 거 비교하지 마시고, 저희 동네에도 이제 저희 타로, 제 사무실 바로 옆에 타로가 있거든요. 근데 뭐 물론 뭐 완전 색깔이 다르고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은 아닌데, 그 어떤 타로를 보신 분이 저희 이제 그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그게 비교를 한다라는 것이 뭐 나쁘다라기보다는, 그게 사람이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냥 각자 개성이잖아요. 비교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불평불만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조금 불편한 걸 먼저 우리는 인식하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저는 좀 지나치게 긍정적인 부분이 더 강해서 그거는 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여기가 이렇게 변했네, 여기 전에 이거 있었는데 이렇네, 여기가 맛집이라고 하던데 오늘은 그러다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맛집이라서 맨날 줄 서야 돼서, 저는 이제 줄 서서는 잘 안 먹거든요. 못 먹던 데가 어느 날은 웬일이야? 줄이 없어. 그러면 배 안 불러도요, 후딱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먹어보고 막 그런 재미 있죠. 즉흥적이고. 좀 그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아주 작고 소소한 추억과 즐거움들을 가지시는 거, 저는 그게 또 명상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해보시면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저도 그런 그 산책하는 거를 좀 게을리해갖고 요즘 좀 우울한 것 같기는 해요. 저희 이 동네에도 이제 산책할 곳이 은근히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거 이제 좀 날씨도 더 좋아지고, 날씨도 좀 더 좋아져서 괜찮아지면, 그때는 저도 이제는 좀 산책 좀 하고, 산책 좀 하고 그러려고요. 제가 여기 동네 이사 와서 지금 한 4, 5년 정도 살고, 사무실도 2년 정도 2, 3년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게을리했어요. 근데 이제 좀 자리 좀 제 스스로 자리 좀 잡히면, 그런 느낌이 좀 더 들면, 그때는 진짜 저도 좀 산책 좀 하고 여유를 가지려고요. 근데 저는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명상이 돼요. 너무 좋아요. 사실 귀차니즘이 더 강해서, 걷는 건 상당히 좋아하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 동네 분들하고 이렇게 좀 부딪히는 게 편치는 않더라고요. 저는 뭐 괜찮긴 한데, 그래도 제가 낯가림이 은근히 있어요. 낯가림이 은근히 있어서 이렇게 좀 그런 게 좀 불편하기는 해요. 고쳐야죠. 고친다기보다는 좀 그런 거에 이제 좀 익숙해져야죠. 그래서 별난 것 같아요. 되게 고루고루 다 갖고 있다고 그래야 되나? 어쨌거나 오늘 막대 10번을 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닥을 칠하게 됐네요. 저도 모르게 아마 좀 안정감? 안정감. 근데 이 막대 보면 다 갈색 위주에다가 색깔이 다 약간 조금 톤다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삶의 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히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가볍지 않죠. 하늘도 파래요. 하긴 뭐 이제 밤이 될 거니까 집으로 갈 시간 정도 되면 밤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힘들겠다. 그래서 이 막대 10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좀 고단하긴 하더라고요. 일이 좀 고되게 진행된다 그래야 되나? 설명을 막
열심히 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다르게 하신다거나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근데 그게 나쁘진 않아요. 본인이 그게 이해가 될 때까지 이제 계속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예약으로 해갖고 딱 그 시간대에 그 손님들만 딱 올 수 있게 하는 편이에요. 예, 그래야지 그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을 좀 충분히 풀어내고 가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상담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자기가 궁금한 것들이라든가 의구심이 풀어지지 않으면요, 정말.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떤 날이죠. 이게 일진이 확실히 무시 못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정말 별거 상담도 그냥 뭐 했는데 되게 뭐랄까 예, 막 오히려 손님들이 시간도 저 30분 기준으로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시간도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자기는 다 고민 해결됐다. 그러면서 또 그런 날도 있어요. 그냥 막 그래서 후딱후딱 가시고 그러는데 어떤 날은 또 되게 막 엄청나게 손님이 예, 시간을 되게 뭐랄까 많이 할애를 해야 되는 그럴 때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막대 10번이. 그래서 근데 제가 일을 좀 즐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깨가 너무 아파요. 어깨라든가 등, 이렇게 등짝이라 그러죠. 여기가 너무 아파요. 그런 날은. 예, 아무래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되고 계속 얘기해야 되고 숨도 못 쉬고 하니까 이제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이제 나오면 오늘 이러거나 저러거나 어깨가 좀 아플 수 있겠구나. 뭐 저는 그냥 저만의 매뉴얼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막대 10을 했어요. 저 중간에 지금 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이런 말 막 해도 되나? 네, 그것 때문에 막 대충 한 건 아니고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으나 오늘 그냥 색칠 공부는 저 정도까지 하고 카드를 좀 뽑아서 본 다음에 봐서 이거 말고 워밍업으로 다른 카드도 한번 또 뽑고 수다 떨고 가려고요. 저 그냥 봤어요. 근데 또 테이크 브레스 어제 이거 나왔었는데 그쵸? 뽑은 건 아닌데요. 그냥 이건 뭐지? 하고 봐봤는데 딱 나오게. 자꾸 같은 카드만 나오면은 뭐라지? 좀 그런데. 자, 봅시다. Clear the fog. 안개를 지우래야. 성령의 순수한 마음을 소환할 때 인식하고 최대한 많이 배우래야. 지금은 약간 안개가 보이며 자아는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혼란을 없애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엔 쉬라는 건데요. 예, 그리고 이거죠. 내가 뭔가 원한다거나 무언가 걱정된다거나 무엇이 염려된다거나 걱정이나 염려나 비슷하겠지만 하여튼간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된다거나 불만이 있다거나 하더라도 아니면 또 주변에서 걱정을 또 넣어줄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이거 아니니 저런 거 아니니 했을 때요, 그거에 동요가 된다 그러죠. 그것도 결국엔 내 에고예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도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었고 느꼈기 때문에 그거에 동요하는 거고, 나에게도 그런 욕심이나 욕구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동요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동요가 됐을 때 왠지 혼란스럽고 아닌 것 같다거나
결론이 빨리빨리 안 지어지면 사실은 그게 내 거가 아닐 수도 있거든. 내 거가 아니지만 나도,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니라기보다는 그쵸. 어차피 내가 무의식으로 넣었다라는 것은 필요가 없어서라든가 동조하지 않아서라든가 그렇다고 해서 무의식의 저장고에 넣어놨을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거죠. 통제를 하느니라고 넣어놓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통제를 하건 내가 무의식에 이제 필요가 없어서 넣어놨건 어쨌거나 필요 없는 거잖아. 안 쓰는 거고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원하는 게 그거하고 별도로 또 다른 어떤 원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까지 끌어올려 갖고 그것도 내가 생각에 올린 게 아니라 남이 이렇게 해서 막 만들어내는 거는 그게 이제 안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서 버렸다던가 넣어놨다던가 간직했다면 아닌 건 아닌 거다라고, 예, 일단은 믿어주시고 자신의 판단을 믿어주시고 그냥 가만히 여기서 말하는 대로, 예, 가만히 있어 보시래요. 저도 저 스스로 제 자신의 에고한테 많이 속거든요. 예, 그게 그럴 때 속는다는 게 분명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접어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하면, 속된 말로 이렇게 하면 돈을 더 잘 벌겠지 했지만 저는 그 방법이 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선택을 안 했어요. 그럼 그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참는다거나 통제한다거나 버린다거나 하여튼간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없어지진 않아요. 생각이 한번 일어나는 것은 웬만해서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그래서 무의식 창고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툭 튀어나와요. 저도 이렇게. 그게 뭐냐면 욕심이 일어날 때, 누가 욕심을 건드렸을 때, 자극을 했을 때 나의 여기 저장했던 저장고에서 뭔가 뽕 튀어나와갖고 예, 그 욕심 욕구와 딱 만나갖고 또 새로운 안개를 뽕 만들죠.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새로운 하나를 시도를 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뭐 할까요? 귀여운 타로 카드가 있긴 한데 이게 너무 귀여워서 제가 사기는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되게 그림이 간단해서 막대 10이 있나? 이건 펜타클 9이고, 한번 얘로 오늘 여기서 안개가 나왔잖아요. 저를 혼란시키는 그 안개의 정체가 뭔지 그거를 요 귀여운 카드로 한 장만 뽑아서 자기 반성? 제 반성을 한번 해보고, 반성이랑은 좀 그렇고 그 안개가 뭔지, 어떤 무의식에서 발생된 어떤 무의식과 어떤 욕망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안개인지 그거를 한번 보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자, 한 장을 뽑겠습니다. 잘 나와야 되는데. 어머나, 망상 악몽 카드 나왔어요. 생각이 너무 많았군요. 자, 검9 한 사람이 이 침대 위에서 얼굴을 가리고 있죠. 자, 이 사람은 이 머리 위로 막 칼이 날아가려고 그래요. 이건 다 상상 속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써야 될 칼은 여기 있는 이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배부른 고민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게 아니지만 너무 앞서서 고민을 한다거나 너무 자기 범주에서 넘어간 것들까지 고민을 한다거나 그런 거라서 오지랖은 아닌데요. 이 카드가 제 친구 중에 한 명한테 좀 잘 나왔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삶 자체가 이 검 9예요. 왜냐면
자기하고 그 자신의 원래 살았던 환경하고 전혀 다른 환경의 남편과 결혼을 해서 사고방식이 너무 다른 거죠.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남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매일매일매일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예, 매일매일매일 눈치를 보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하면은 들어보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은데 어느 순간에 그게 습관이 돼버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모든 게 걱정이에요. 모든 게. 예, 그래서 항상 편치 않은 예, 편치 않은 생활을. 근데 남들 볼 때는요, 뭐 나쁘지 않아요. 우리 아들내미도 영재라서, 피아노 영재라서 뭐, 아주 멋지게 잘 키우고, 예, 뭐 부럽다 이게 아니라, 근데 어찌 보면은 그 아들을 그러니까 영재로 키운 게 아니라, 아들이 피아노를 너무 잘 좋아하고 잘 치다 보니까 영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데 그 뒷바라지를 하려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많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되게 막 항상 언제나 막 잔잔잔잔잔 문선아 이렇게 저한테 근데 오늘 제가 이게 나왔네요. 저는 오늘 무슨 생각이 이렇게 많아서 건구를 뽑았을까요? 아, 궁금한데 한 장만 더 뽑아볼까요? 저도 궁금해요.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신경 쓸 건 없었거든요. 아, 소드 킹. 아, 저 알 것 같아요. 저 여기 여우 보고 알았어요. 여우가 포도는 성과고요. 여우는 꾀를 뜻하죠. 영리하고 꾀돌이잖아요. 이 여우가 이런 게 있어요. 영리한 사람들이 머리를 쓴다 그랬죠. 생각이 딱 이성적이거나 영리하다거나 하여튼 머리를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 머리로 인해서 또 상대방한테 조금 아픔을 준다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제 주변에 어떤 영악함은 사악함은 아니고, 여우가 꾀잖아요. 꾀를 내서 뭐 저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걱정보다는요, 제가 지금 조금 처리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아마 저 머리 쓰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 머리를 써야 될 일, 결정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실 진짜. 어머, 신기하네. 제가 내일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좀 중요하게. 아, 맞네. 제가 무의식 속에 그거를 되게 걱정을 하고 있나 봐요. 지금 좀 해야 될 일이 다 머리 쓰는 일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를 만들어야 된다던가 그리고 조금 이제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그쪽으로 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아,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일들이 내일 해야 돼요. 아, 그렇네요. 저 오늘 그냥 빨리 쉬고요. 내일 해결 잘하고 가뿐한 마음으로 다시 올게요. 괜찮네요. 제 거를 보면서 한번 하루에 이렇게 마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즉석으로 해봤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는데요. 예, 뭐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즉석으로 타로 보는 게 조금 익숙해지면 조금 더 활발하게 여러분께 더 즐거운 어떤 그런 이제 재밌거리를 이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점점 하루하루 내일은 조금 더 나은 칼린이 되어서 올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